갑갑하신 게 되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각 대학은 5월 말 전까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2028학년도 같은 경우는 변화가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2027학년도는 유독 설명회도 별로 없고 정보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갑갑하신 게 되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2027학년도의 입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지, 그리고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6학년도에 연장선상에 27학년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전형들을 변화시킨 게 있죠. 대표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 대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생긴다든지, 성균관대 사범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긴다든지, 동대 같은 경우는 무전공 모집단위하고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 학생부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과전형에서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좀 반영하기 시작한다. 각 대학은 5월 말 전까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과 전형으로 900명을 뽑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30개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개 모집 단위당 30명씩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900명이라고 했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모집 단위를 딱 지원하려고 보면 30명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을 잘 보셔야죠. 지원 자격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 있고,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고,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전형 방법 중에서도 단계별 전형이 있을 수 있고,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랑 같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랑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같이 나눠서 보다 보면 달라진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흔히 가장 흔한 예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다. 전년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등급합 6이었는데 올해 세계 등급합 7로 바뀌었다. 그러면 좀 더 느슨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입결은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올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반대로 전년도 세계합 7이었는데 올해 세계합 6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수능 최저 좀 더 세졌으니까 합격선 자체가 좀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고3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위한 전략보다는 지원을 위한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1, 2학년 때는 여러 전형들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3학년 때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면, 수시는 정시로 못 가는 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로 어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작 정시로 어딜 가는지는 아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신다는 거죠. 정시로 어딜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수시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수능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보다 더 위를 쓰는 것보다 수능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보다 위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수능 공부와 남아있는 내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좀 하고요. 6월 모평 이후부터 수시 고민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시적인 측면에서의 고민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진행될 시기는 6월 모평 직후부터 9월 모평 직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입시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9월 모평 이후부터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5월 이때쯤에 괜히 아이들한테 수시를 어디 쓸 거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할 빌미를 제공하시지 않고 그냥 5월달에도 공부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도 혼자 고민하시고요. 애들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은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하거나 입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힘들고 하기가 싫은데 입시 준비는 상상하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고3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공부는 안 하는 거죠. 우리 수시는 어떻게 해? 그러면 6월 이후에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한테는 교과전형이 쉽고 어떤 친구한테는 종합전형이 쉽고 이렇게 쉬운 게 있는 거고 그걸 나중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을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평가연구소장 김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